정의당 소속 강순아 제주시을 위원장님, 강 위원장님이 좀 강 이거 어떻게 위원장님이 하지요? 예, 이거 두 예, 번째는 조금 용납이 예, 좀 예. 힘든데 이거 아니 갑자기 너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듣보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계의 듣보잡. 하지만 야 어, 듣보자면 심했다. 어, 진...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6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금 여러 후보 주자군들이 얼굴 날리기에 한창 분주한데요. 정작 이 주자군들이 어떤 인물이고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들어보는 이런 정보의 장은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파 TV가 도내 총선 예비 후보군들을 모시고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날 것 그대로의 예비 후보 주자군들의 본연의 모습을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네 번째 초대 손님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는 도내 총선 후보 주자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진보정당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요. 정의당 소속 강순아 제주시을 위원장님 스튜디오 제주팟에 모시고 오늘 한번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순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아가 아니고 강순아.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이름은 정말 이게 목숨 같은 건데. 제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해 네, 주시기 위한 강순아. 네. 김순아가 도대체 누구야? 김순아가.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또 웃고 넘겨주시네요. 또 한 대 네. 맞을 줄 알았는데. 또. 아무튼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영평동 제주시 을 선거구 지역입니다. 네, 그래도 요 맞습니다. 안은 그래도 공기가 좀 상쾌하지 않습니까? 네. 을 지역구 안은들. 네, 상쾌한 것 같습니다. 매우. 예, 네. 갑이나 이제 서귀포 가는 것보다 늘 발걸음이 가볍고 네, 맞습니다. 뭔가 줍줍할 게 있나 없나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봐야 되고. 실은 이 영평동 하면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친근감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게 있습니까? 구은실 의원님께서 이제 여기서 예, 출마를 하셨었고, 맞아. 예, 제가 그때 예. 이 선거를 같이 도우면서 아, 네, 이 바로 앞쪽에서 이제 예, 유세를 예. 함께 했던 네, 그런 요 결과입니다. 앞쪽에서. 네. 좀 이 네. 나름대로 땀을 쏟은 네, 곳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내년에 보궐선거는 혹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네. 하실까요? 저는 이제 총선 예, 네, 예. 후보로서 열심히 예, 그 역할을 아니 하려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장님 혹시 네. 지금 아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하하, 네, 아직 뭐 결정을. 고민 중이야. 네. 아니 왜냐하면 내년에 그 도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후보만 이기면 되거든. 민주당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네. 아무튼 요거는 네네. 이따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네네. 해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팟캐스트 방송은 좀 많이 접해 아, 보셨습니까? 출연을 해보시거나. 출연은 네, 감사하게도 처음입니다. 네. 이런 뉴미디어 이 네네. 깨발랄한 이런 네. 깨방정 같은 프로그램에 처음이시다. 네. 예,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근데 위원장님 네. 그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웃음이 네, 많으시구만요. 맞습니다. 제 아니 웃음이 그러니까 저 호탕합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네. 야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또 아, 진보 정당 또 약간 네. 그런 그 고정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 잘못하면 한 대 맞겠다 그렇지 해가지고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강순아 위원장님. 네. 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 톡톡 튀고 임팩트가 있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톡톡 튀고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톡톡. 네. 예. 제가 3-3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3-3. 네. 준비하셨네. 네. 준비하셨어. 예, 예. 3은, 하나의 3은 이제 당이 아닌 저의 어떤 이제 직업과 이런 것의 3이고, 예, 예. 3은 이제 당에서의 3을 준비해봤는데요. 예. 네. 둘 다 숫자 3-3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3개씩 이제, 3개로, 준비했어, 풀어보려고 하는데, 준비했어, 이분. 어,
제가 실은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아, 예, 제가 요양보호사님. 방문 네. 요양을 다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방금 일을 마치고 네, 땀을 아, 예, 닦으면서 예, 이제 예, 막 달려왔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거로에 있는 그 어르신 댁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네, 생활을 좀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저 을지역구에 좀 이 네,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요양원도 많이 네, 있고. 네. 예, 예.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작은, 이제 어머니의 성함을 딴 예. 전빵을, 네, 운영하고 있는데, 네, 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공개해도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공개해도 됩니다. 예, 네. PPL 가능합니다. 예. 이자, 성자, 자자를 쓰셔서 예. 성자 전빵을, 성자 전빵. 네, 아, 함께 운영을 좋다.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직책을 총무이사로, 네, 이제 직함을 주셔서, 아, 성자 전빵의 네, 총무이사. 총무이사, 네, 이거 맡고 있고요. 실세인데, 이거? 네, 그렇죠. 실세인데, 예.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예, 예.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아, 그렇게. 1학년. 네, 1학년입니다.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입니다. 아, 네.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 네, 초등학교 1학년 네, 아들의 또 네, 엄마십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를 먼저 그러면 네, 그 개인으로서의 강순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의 당원으로서의 강순화 세 가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민생현안 대응위원장입니다. 민생현안 대응위원장. 대응위원장. 네, 그 제가 좀 이런 얘기는 좀 약간 네, 좀 혹시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네,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서로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정의당은 이제 한 사람이 막 그냥 위원장 두세 개 맡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린 이유는, 네네. 정의당에서 이번 김우김 위원장님이 체제에 이제, 이렇게 들어서면서, 지역에 있는 현안과 민생에 대해서 정말 맨 음, 앞선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해내자라고 하는 의지에서, 예, 그 민생현안위원장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예, 예, 을지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좀 큰 직책이지만 도당 부위원장입니다. 야, 네, 이렇게 네, 예. 세 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 가족 회사들 보면은요. 네, 뭐 총무이사가 부회장이면서 약간 좀 요런 느낌들. 예, 예. 네, 아 왜냐하면 여기는 한 사람이 일당백 여러 일을 해야 네,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맞습니다. 없는 건데 네. 가세가 많이 기울었군요. 그래도 예, 그만큼 예.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제 예, 뜻인 줄 알고 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 제가 봤을 때 집에서도 그렇고 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네, 그렇고 우리 강순화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많다. 집은 집대로 그렇고 정당은 당대로 그러는데 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번아웃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아, 요런 거 좀 그 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뭐 가지치기 할 것들도 좀 해나가고 있고요. 잘라갈 거 네. 그냥 잘라버리고 예, 그래서 어떤 것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예, 예. 네, 예. 그렇게 그런 하고 팁 이따가 있습니다. 조금 얘기를 네, 해주십시오. 예, 사실 알겠습니다. 이제 40대 중반 이게 좀 그 번아웃이 오고 좀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거든요. 네, 제가 이따 좀 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직 제가 만으로는 39세여서, 아, 38세여서 생일이 네, 안 지나서, 네, 부럽습니다. 아직 열정이 뿜뿜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톡톡 튀는 자기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정치 관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하고는 이제 아까 그 본격적인 인터뷰 앞서가지고 차담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네, 그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게 네, 됐을까? 무슨 욕심이 있어서 저걸 굳이 음, 해보려고 할까? 음, 저희 청취자분들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우리 강순남 위원장님 그러면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정치에 음. 투신을 하게 됐는지 정말 재미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제가 실은 조기 교육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네,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다. 네, 정치 그렇죠. 엘리트다. 예, 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예, 예. 그 선생님이 이제 4.3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4.3 그리고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음, 제주가 이런 곳이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알게 예, 됐었고요. 예.
그전에는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예. 흔히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좀 몰맹진 아이였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담임 아니, 선생님이 아니, 아, 위원장님, 그 네. 아들도 보고 당에서도 보는데 뭘 아니, 맹지다 근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런 예, 예. 아이였는데, 그 담임 아, 선생님께서 너무 이거 수위가 센데, 저의 이거. 이 어떤 잠재 능력을, 예, 예. 이제, 예,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진짜 단언컨대 생각을 하고, 아, 국사 선생님께서. 예, 네네. 예. 예. 지금의 저의 인생을 바꿔준 선생님을 만난 게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아, 그러면 네. 그분을 만나서 뭐 어떤 그 수업만을 통해서 아, 이렇게 그런 인생이. 수업만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뭔가 더 네. 있었을까, 아마 이게. 저희 반에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초임 2년 차셨었는데,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공동체를 강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예. 반에 흔히 이제 정말 한 이틀, 3일만 학교 안 나오면 유급 당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예. 같이 찾으러 가야 된다. 이 공부해서 뭐 하냐? 이러면서 수업 진짜요? 도중에 같이 막 그 친구를 찾으러 다녔던, 예, 네, 예, 예. 그런 선생님이셨고, 제가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좀 많이 좀 힘들어 제주 했었었는데, 시내 중학교에서 그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그랬을까요? 예, 예. 네. 아, 농담이었습니다. 예, 네네. 예. 이렇게 그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것을 그냥 글이 아니라, 예, 예. 그런 공동체의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어, 몸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체, 함께 네. 사는 네네.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네. 것을, 어떤 네. 뭐, 네네. 비단 이제 그 학습적인 그 네네. 뭐만 아니라 이제 네. 비학습적인 요소를 네,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많이 가르쳐 그런 주셨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자존감 역시도 찾았던 음,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네, 이제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하게 고등학교는 어디서 됐었습니다. 제주시로 유학을 가셨습니까? 대전에 있었습니다. 아, 그 대전에 있는 네, 그 대전여고에 있었습니다. 부럽습니다. 명문여고의 학생회장을 하셨군요. 네. 야, 그렇습니다. 네. 학생회장까지 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싹이 남달랐구만요, 아, 이게. 그런 것도 예, 있었지만, 예,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안덕 농민회 회장을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하셨었거든요. 네. 아, 예, 예, 그래서 막 그 대학생들이 막 그 농활을 올 때 예, 저희 예. 집으로 막 이제 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농활 숙소였군요, 그게.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밭에 갔는데 너무 일을 못하는 건 거예요. 왜 예. 저렇게 예. 하나? 왜 답답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제가 손수 막 일을 막 가르쳐 줬던. 아, 대학생 언니 네. 네, 오빠들한테 그렇습니다. 그거 그래서 경하는 거 아니? 조법사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좀 수줍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가르쳐 줬던 네.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늘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농민이시기도 하셨지만 결혼 음. 전에 이제 그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 팔이 이제 절단되는 이제 아, 그런 아이고, 예, 예, 아픔이 또 안타까운 일이 있으셨는데 있으셨네요. 예.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삶 그리고 음, 음. 농민으로서의 어떤 삶이 정말 우리 아빠만큼 이제 우리 엄마만큼 정말 진짜 열심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 사셨는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늘 맞아, 맞아.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왜 이래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을 이제 늘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뭐 집회에서의 어떤 집회를 가거나 할 때 같이 이제 가기도 하고, 그때 어렴풋이, 부모님과 함께 집회도 네, 가시고. 아스팔트 농사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막 이제 듣고 이제 자랐었었는데, 저게 뭘까? 굉장히 조기 교육을 받으셨군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예, 조기 교육을 전 받았다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예, 드리는데, 예, 결국 그 정치와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예.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이런 서민들의 어떤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배웠던 것 직접 같습니다. 몸소 네, 느끼고.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순화 위원장님처럼 네, 이런 어떤 그 농민운동, 네, 어떤 그 노동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어릴 네,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네, 뭐 보통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학생운동도 하고 음, 대학교를 보통 사회학과를 가거나 좀 약간 뭔가 학생회에 좀 네, 굉장히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을 가는데 네. 갑자기 꿈이 현모양처로 바뀌셨다고요? 아, 현모양처라기보다는요. 네. 그 제가 가정관리학과를 나왔는데요. 네, 가정관리학과.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회복지가 예. 예. 제대는 사회복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과가 없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 사회복지를 같이 이제 복수 전공하고
하려고 해서 하기 그거를 위해서. 선택을 좀 했었습니다. 아유, 제가 이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현모양처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네. 사회복지에 관심이 네. 있으셔가지고 요걸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대학교 때는 혹시 학생운동 안 하셨습니까? 이제 학생운동의 끝물을 제가 맛봤습니다. 네. 끝물, 끝물은 아, 무슨 끝물이에요? 저희 때는 이미 다 끝났는데 제가 그러니까 9학번이거든요. 예, 저희 93학번에서 이미 학생운동 다 끝났어요, 이미. 끝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03학번인데, 예, 예. 00년도에 그 6.15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통일운동이 한참일 때, 예, 예. 제가, 통일이 진짜 내일 금방 올 것 같다라고 아, 하는, 그때 네, 그랬었죠. 그런 걸 예. 느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그때 뭐 6.15 공동선언 뭐 남측 뭐 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대학생 음, 본부가 있었었는데 그때 본부장을 하면서 이런 게 통일의 어떤 운동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느꼈던 이제 음, 어 그런 과정 뭐 이렇게 농활을 가기도 하고 아하, 예, 그러면서 예. 저는 끝물이라고 아, 생각을 위원장은 합니다. 나름대로 네. 끝물이라고 네. 생각하셨고, 근데 그게 예. 1학년까지였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아, 그러면 참 이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우리 강성화 위원장님 정의당 소속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사실 원래 질문지에 아, 왜 많고 많은 당 중에 정의당을 선택하셨는지 내가 좀 궁금합니다라는 얘기를 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지금의 이제 삶의 궤적이나 네. 주변의 이제 모든 환경을 보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은 정의당 말고는 갈 만한 곳이 없으셨네요. 예. 제가 실은 이제 당 가입을 되게 일찍 했었습니다. 04년도 때 이제 가입을 야, 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죠. 엘리트야, 네. 엘리트. 정의당 엘리트. 2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 이제 투표를 했던 그 선거가 음, 04년도 이제 4월 30날에 총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투표를 했던 분이 저는 당선을 시킨 이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미미한 저의 한 표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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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이제 현혜자 그 국회의원이 이제 비례로 비례대표로, 예, 나가셨을 때 예. 그때 제가 첫 투표를 했었거든요. 또 맞아, 고향 네, 선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예, 네, 예. 동생분이시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보기도 했었었지만 어, 근데 그 어떤 한 정치인이 정말 그 생활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정말 정치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은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음, 몰랐었지만 이후에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말 진보 정당의 어떤 의원 한 명이 음. 이런 것들을 해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봤던 것 같고요. 몸소 그때 네네. 보시면서, 예, 예. 그리고 민주노동당 때부터 쭉 이제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당을 떠나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예. 통합진보당이 뭐 정의당까지 오면서 이제 당을 떠나보진 않았는데 어떤 주요한 직책을 맡진 않았어서고, 네, 음. 정의당에서 처음 이제 여성위원장을 하면서 정당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여성위원장, 그러면 그 네. 여성위원장을 하시게 된 때가 나이가 그때가 몇 살 때? 저희 아이가 막 임신했을 때 막 그 예, 이제 활동을 예. 시작을 했었어서, 그러면 7, 8년 어, 전 지금부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야, 아마 서른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러면 뭐 초반이었습니다. 30대 네, 초반쯤에 이렇게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때 여성위원장으로 네네. 본격적으로 감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첫 명함이었습니다. 저의 첫 아, 명함. 네. 뿌듯하셨겠습니다. 나름대로 네. 이제 내가 뭐 물론 큰 정당은 아니지만 음. 이 작은 지역 정당에 나름대로 내가 뭔가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네.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 여성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아, 실은 계기가 있었군요, 네, 이게 그 또. 전에도 이제 뭐 시민사회 단체 활동도 하고 하긴 했었지만 여성의 활동을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이제 했었습니다. 음, 해서 사무국장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크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부당함, 뭐 어떤 음, 힘듦 이런 부침을 좀 많이 겪고 좀 자랐었었는데 뭐 집에서는 아니었지만 음, 뭐 이제 음. 주위에서 근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들이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예, 던졌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도 여성들이 그것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많이 음, 좀 뭐 서툴긴 했습니다마는 네. 어, 네. 아무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의 이제 정의당의
좀 네. 네. 근간을 어떤 한 축이 또 이제 이 네. 페미니스트 네, 네, 분들의 네. 영역인데 네. 거기에 이제 좀 나름대로 일조를 하셨다. 네. 라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아, 사실, 아, 이 말을 하기가 무서워. 이거 단어를 네. 꺼내는 게, 아, 아, 괜히 막 아니요, 뭐 불편해서 말씀하셔도 잘못 꺼내는 거 됩니다. 아닌가? 괜찮습니다. 예. 네. 아니, 왜냐면 또 이게 네. 지금 또 정의당의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네. 약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네, 해보도록 네. 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강순화 위원장님과 관련해가지고 최근 언론 보도가 기사가 뭐가 나왔는가 요렇게 제가 한번 네. 봤습니다. 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 사사 여론조사 하나 그리고 JIBS 단독조사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땐 나름대로 좋아요. 네. 제가 봤을 땐 나름대로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빨간당에 있는 모 변호사님하고 네. 모 연구원장님보다 더 높아. 그렇죠. 아니 내가 봤을 땐 미미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미미하다 할 수 네. 있는데 수없이 방송에 출연하고 수없이 나왔던 사람들에 비하면은 네. 괜찮아. 네. 나름대로 괜찮아. JIBS 거는 2.4% 그리고 이제 네. 언론사사 거 2.6%.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 많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유 불구하고 왜 속상해요? 근데 저는 정말 제 스스로 이렇게 뭐 너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극단적인 표현 써도 됩니다. 듣보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계의 듣보잡. 하지만 야 듣보자면 심했다. 그 지지자들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는 존재했지만 그 어떤 언론이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선거를 치를 때도 선거 본부장이거나 뭐 예. 어떤 뭐 상황실장이거나 이런 역할을 했었었던 거였고 이제 후보로서의 어떤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인사를 하면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뭐 네, 고은실 의원님 의정도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 드리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이제 수치가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나머지가 저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나머지가. 네, 사실 이게 2.4%, 2.6% 어떻게 보면 이게 진보 정당의 어떤 부활이라든가 네, 재건에 대해서 그래도 이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희망의 씨앗 요런 거 네, 네,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그래도 뭐 좋았습니다. 아까 듣보잡.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예. 스스로를 이 셀프 디스를 하는 이 네. 이런 모습 너무 재밌습니다. 어, 예. 저 이제 후보로서, 그러니까 이제 후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위원장님은. 이제 예. 저의 어떤 궤적? 저의 어떤 살았던 예, 이제 그걸 예, 예, 되돌아보니, 예. 이제 뭐 학생회장을 하기도 했었지만, 저의 이름을 걸고 어떤 것에 이제 음, 출마를 하거나 하는 것이 정말 생소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지점에서 이제 듣부잡이라는 표현을 이제 드렸고, 이거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겸양의 표현이죠. 네. 예, 그리고 저는 예, 가능성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질문지를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기자님의 질문지를 받아보고 네. 내 살아온 삶의 과정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네. 우리 위원장님도 살짝 그게 좀 네, 있으셨군요. 맞습니다. 예.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열심히 밭갈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이제 저랑도 이제 그 인터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끝나면 또 지역구에 또 뭐 이 네. 대소사를 네, 네. 챙기러 또 가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 민심에 대해서 많이 경청하시고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신데 지금 제주시 을 지역 어떻게 네. 지금 민심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어떤 음. 것들이 지금 현안이고 무엇이 좀 필요한지. 지금은 조금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기는 한데 실은 가장 최근까지도 이제 월정리 그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 사업 그 해녀분들 이제 투쟁에 같이 이제 하고 있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하수종말 처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인가는 이제 있어야 하는 곳이 음, 맞는데 음, 이미 포화인 상태에 이렇게 바다가 정말 이렇게 황폐화돼서 예, 예. 해녀분들이 더 이상 가서 캘 게 없다라고 하는 아하, 그런 지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들의 생존권은 과연 누가 지켜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아하, 예, 의문을 가질 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의 더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후 위기의 어떤 문제도 되게 심각하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정말 환경 오염. 맥시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것을 정말 그 오수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수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어느 한 지역이 몰살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 어떻게 예. 그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과정이 좀 아. 있었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이제 해녀라고 하는 이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묵살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제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과정이 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뭐 협의의 어떤 과정이 이르러서 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저희가 정의당이 이제 뭐 천막농성 예. 그 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계시죠. 네. 천막농성 하기 시작하면서 길거리 농성, 뭐 천막농성이 이어지면서 제가 이제 을 지역에 있는 그 해녀분들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녀분들은 어떤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신지, 예. 지금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에 대한 입장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흐름으로 좀 많이 좀 전환이 된 과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녀분들이 정말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그 물을 정말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몸에 맞습니다. 피부에 닿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대책을 이제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전 중단이 정말 예. 지금이라도 최대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것대로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피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생태 놀이터 관련해서 제주시 을 지역에서 이제 조사 사업을 생태 놀이터. 네, 예. 지역에서 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토론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제주에서도 그 놀이터에 그 편중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에는 놀이터가 이제 많이 있기도 뭐 하고, 쉽게 얘기하면 시내권, 네, 시내권에서도, 아파트 지역. 네, 시내권에서도 몰린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막 그렇고, 또 읍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그것이 열악하고, 아하. 네. 그래서 뭐 놀이의 어떤 놀이 운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이들의 어떤 놀 권리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놀이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편차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인을 좀 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것도 인프라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놀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뭐 어떤 어른들이 뭐 담배를 피거나 그 이제 놀이터가 뭐 잘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듣게 됐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왜 놀지 못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자제분이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네. 이제 그 생활 정치에 이게 가지가 이게 쭉쭉 네. 뻗어 나가는구만요, 이게 네. 또.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정말 놀면서 배우는 시기가 저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네. 시기를 이제 보장해 주는 그런 방식은 또 어떻게 지역에서 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역의 유권자분들 만나면은, 네. 아이고, 삼촌, 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는 후다 네. 하면은, 네. 그러면 국회의원 되걸랑 이런 거 해줘, 저런 거 해줘,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자제분들이 계시긴 하더라도 병원을 가거나 내지는 음, 뭐 집에 어떤 것을 고치거나 이제 그 집에 어떤 환경이 좋지 않은 어떤 분들의 고충을 좀 들을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어떤 돌봄을 어떻게 아하. 실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이제 어르신도 이제 그 낙이 그거예요. 그 경로당 가는 거. 경로당이 없었으면 나는 아,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로당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이제 볼 수 중요한 인프라다, 있었는데, 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이 그냥 마을에만 맡겨지는 것이 음, 아니라 이것이 전도 내지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어른들의 어떤 그런 예, 예, 공간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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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를 함께 이제 항유하기도 하는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예.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예. 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고민을 하게 됐던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영업을 이제 뭐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드시거든요. 요새 이 음, 대출에 정말 많은 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출이 끝나가면 이 대출로 막고 또 카드 예, 이것으로 또 예, 예. 막고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라는 좀 음, 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깊은 고민과 현안에 대한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민심 행보였던 것 네,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민심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다니면서요. 네, 좀 뭐 이번 인터뷰 계기로 앞으로 다른 때도 한번 좀 다른 네, 이슈로 이렇게 모셔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의당 얘기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 가운데는 지금 도내선 유일하시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갑이나 서귀포는 거의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예, 네, 예. 아직 뭐 이제 그러니까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뭐 이런 과정을 좀 그러다 있다고 보니까 우리 봐도, 강순화 네. 위원장님의 이제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예, 예. 정의당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예, 네, 예. 뭐 사실 제3의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네,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셨겠지만은 네, 사실 그때그때마다 좀 제3의 대안 세력으로 좀 네, 인정받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좀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굉장히 네, 뼈아픈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네, 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네. 나름대로 분석하시는 바도 있을 거고. 실은 지난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을지역위원장으로 이제 선거를 이제 같이 어떤 지역을 이제 같이 진두지휘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이끌어온 준 과정에서 피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의당에 대한 어떤 심판, 예, 예,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예,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좀 고민을 좀 하게 됐었고 음,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구조가 있고 예, 예. 구조와 또 별개로 저희의 어떤 또 역할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구조는 이제 그 지난 총선 때부터 진행이 예, 됐던 뭐 예. 위성정당부터 예, 시작됐던 그런 맞습니다. 예. 과정에서 이 소수 정당들이 그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틀을 만드는 그게 음, 깨제였잖아요. 예, 예. 위성정당으로. 그런 과정에서 쭉 이어졌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하고요. 뭐 그렇게만 얘기는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양당 정치 틈바구니 안에서 민심을 제대로 또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 것들을 또 많이 놓쳤던 것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우김 위원장님이 이제 체제로 맞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서 다시 신발끈을 묶자. 네, 음,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아하. 찾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네, 예, 그런 예.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의당이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보면 이제 뭐뭐뭐 이중대 이런 네,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지역 정치권에서는 뭐뭐뭐 이중대라는 표현은 거의 해본 적도 없고 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기존에 있던 일당 이당과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의당 창당 이후에 제주도지사 후보를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전에 김호김 위원장님하고도 네,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그걸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네, 따졌는데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이제 뭐 녹색당마저도 네, 두 번 연속 배출했던 도지사 네, 후보를 왜 네, 정의당은 못하는 것인가? 음, 나름대로 녹색당보다 더 긴 역사와 네, 조직을 갖고 있는 곳임에도 네.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 예, 과정을 좀 보게 예, 되면 예. 어, 갑자기 심각한 질문이 됐는데 예,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아, 이제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한 게 예, 사실이죠. 예. 사실인데, 지역에서의 후보를 좀 중심에 뒀던 과정이 있었다라고 좀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워낙 당에서의 어떤 그 역량이나 파이가 있다 보니, 음, 뭐 선택과 집중의 어떤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어떤 당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음.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아, 뭐, 물론, 했던 과정들이 예. 있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고, 그러니까 도민 네, 유권자들에게는 이 사람 아니면 이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네. 뽑으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되지 네,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포기함으로 네, 인해서. 예, 예.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책임을 이제 느끼고 음, 있고요. 네, 앞으로 내야죠. 네. 아니, 아무튼 참, 이, 네, 당이 사람을 키우는 것도 참 힘든 문제다. 예, 네, 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또, 네, 참, 정의당 또 걱정되는 게, 네, 지금 막 창당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예. 그런 아니, 이야기들을 하시죠.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도 내년에 이게 또 뭐 물론 당의 일도 당의 일이지만 또 이제 개인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 준비도 해야 되는데 네. 뭐 나름대로 당의 일과 나의 일을 배분하는 뭐 나름대로 나의 원칙과 전략 이런 거 있습니까? 좀 걱정 많이 음, 되실 것 같은데. 내가 뭐 예를 일단, 들어서 네. 저녁 6시 이후에는 내 선거 운동만 하겠다. 뭐 이런 거. 당 일은 내가 하나도 안 보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저의 선거 운동, 뭐, 지금 뭐 어떤 당내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후보로 이제 선출을 됐던 과정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의 이제 주민들을 만나거나 하는 과정에서, 네. 그 과정이 당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중앙당의 음. 어떤 과정 역시, 제대로 서야 이제 지역 역시 같이 갈 수 있는 이것에는, 이거는, 예, 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지금 뭐 정의당에서 이렇게 창당을 한 지 이제 11년 차의 어떤 과정에서 맞이한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인데, 뭐 이제 혁신 뭐 재창당에 대한 뭐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제가 저의 삶을 음. 되돌아봤듯이, 저희 정당 역시, 과거의 어떤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음.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쇄신의 어떤 시간을 갖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네, 예. 네. 중앙당 역시 잘 잘 서야 하겠죠.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윗물이 그렇게 맑아야,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건강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워딩 하나하나 참 굉장히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네, 해주시는데, 네, 많은 고민, 네, 그리고 이제 그 안타까움, 네, 예, 걱정들이 이렇게 네,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뭐 사실상 이제 네, 뭐 별 이변이 없으면은 네, 우리 위원장님은 내년 본선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소수 정당이고 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TV 토론회 문제가 있더구만요. 네, 예.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강 위원장님은 요거 네. 좀 문제 없을까요? 어, 원내 그, 정당이니까 그게 가능하실 네, 거, 그거는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 싸우십시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네, 이렇게 TV 토론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의 어떤 부분은, 전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음. 제주에서 역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뛰고 있는 과정이 좀 있고요. 저희 정의당, 중앙당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음. 그래서 지금 뭐, 내일이네요. 아, 오늘이네요. 그 아, 양서구청장, 강서구청장 보궐선, 강서구청장, 예, 네. 저희가 이제 10월 11월, 10일 인터뷰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일입니다. 11일. 예. 네, 예. 네. 내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음.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네, 음. 그런 결기를 좀, 네, 불태우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벽돌 하나하나를 네, 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선거운동하고, 그러니까 저 지역 구민들 만나고 네. 돌아다니시면서 지역 구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어, 이 강순하 위원장님을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저는 쓴소리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라는 음, 기회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음, 그리고 제가 많이 듣기도 하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의 답답함이 있으신지에 대한 음, 부분을 음.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양당이 뭐
온갖 것들로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고 싶다. 듣는 역할을 하고 네, 싶다. 듣고 예,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 정치로, 전 생활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활 정치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안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 테니 그런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하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아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끝에는 네, 꼭 격려의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달 후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하실 거죠? 네, 하고자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이변이 없으면 하실 거죠. 예, 예. 자, 어쨌든 뭐, 참 이게 6개월이라고 제가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다른 분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정치에서 6개월 진짜 긴 시간이라고. 예, 예. 길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짧은데,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겠다. 어떤 식으로 이제 표박가리하고 지역 국민들 만나겠다. 끝으로 한 말씀 네.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 7시 40분부터 해서 이제 8시 한 40분까지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시면서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제 쳐다봐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결국 그 만나는 지점에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을 때 이제 해녀 분들을 제일 먼저 이제 뵀던 것처럼 어 저는 그 곳에서의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들을 건지에 대한 최우선의 이제 과제로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과정에서 좀 놓쳤던 것은 예, 예. 지금 기후위기로 농민들 아, 되게 힘들다라고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파종을 한데 뭐 파종이 잘 되지 않는, 씨앗을 심었는데 파종이 안 되는 과정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귤이 그 되게 뜨거울 때 뭐 수분을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과정에서 다 네, 터진다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농민분들의 어떤 문제부터 그리고 청년들 역시 제주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더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위기도 있지만 인구 감소의 어떤 문제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제주에서 함께 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든 이제 찾아가서 만나 뵙게 될 때, 네,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뜻하는 바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듣보잡, 농사 천재, 겸직 천재, 정의당 강순하 제주시의회 위원장님 모시고 내년 총선 관련해서 준비 상황, 뭐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장님이 좀 강 이거 어떻게 위원장님이 하지요? 이거 두 예, 번째는 조금 용납이 좀 예, 힘든데 이거. 아니 갑자기 봐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자, 우리 강 위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여러분들께 한 발 더 다가가는 좀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요. 네. 좀 캐릭터를 파악하시는데 좀 많은 이번 인터뷰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인터뷰 많이 퍼나르실 거죠?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시간 내서 먼 걸음 하신 우리 강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인터뷰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